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네, 2부의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수연 앵커가 아까 2부에는 더 알찬 내용들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2부에는 눈 더 크게 뜨시고요. 집중하셔가지고 저희 명품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들 모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오늘 시장도 겨우겨우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모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땠을까요? 네, 일단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시죠. 전일 코로나 재확산세 때문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폭락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0.8% 가까이 하락하면서 2,32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5,300억대, 4,700억대 각각 강한 매도세가 나왔고요. 개인들이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의 하단 방어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간 낙폭이 컸던 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장중 내내 하락세를 걷다가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0.96% 상승한 81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닥이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각각 300억대, 700억대 사들였습니다. 환율 시장 살펴보시죠. 네, 원달러 환율은 유럽 주요국의 경제 재봉쇄 조치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1,131원 40전입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2부의 첫 번째 코너죠. 마켓 초이스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수급 주주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외국인의 선택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네이버와 S맥은 사들였고요. 현대모비스와 휴마시스는 순매도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미 일부에서 네이버 이야기는 자세하게 하긴 했는데 일단 네이버와 S맥, 외국인이 탐내는 종목일만 하다라고 김선윤 위원님께서 네이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네이버부터 봐주실까요, 위원님? 네, 참 네이버라는 회사가 보면 참 대단한 게 이게 제가 재무추이를 열어놓긴 했어요. 옆에 좀 작게 나오는데 확대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2002년부터 건데요. 단 한 번도 적자가 난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옵니다. 네. 점차 이제 커지는 모습이고 일시적으로 높았던 적도 있긴 한데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또 보니까 또 3분기 매출 자체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코로나란 또 특수를 만나서 주가가 또 굉장히 또 잘 가는 또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뭐 예전 같지는 않지만 이제 원체 회사 자체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사실 네이버라는 회사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겠냐라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새롭게 또 활력소를 찾고 검색 엔진을 통한 또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포인트가 좀 나와주면서 크게 좀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재밌는 점은 미국에서는 구글이라는 회사에 제재를 하는 게 검색을 통해서 이제 뭐 쇼핑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여타 이제 광고를 집행한다거나 이런 약간 조금 다른 시장을 넘보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트럼프가 제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는 그런 건 없다는 게 참 다행스럽기는 해요. 뭐 공정위에서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뭐 나중에 뭐 제재를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은 사실 지금은 사실 뭐 카카오랑 네이버가 이제 뭐 모바일과 PC 쪽에서 양분화되어 있는 좀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좀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어찌됐든 네이버는 아까 1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제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은 매수 대응을 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실적이 원체 잘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실적의 성장성을 보자면 카카오가 더 가파를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그래서 저는 네이버의 앞으로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때 지금도 상당히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주식 분할을 한번 해주면서
시총 자체가 지금 49조가량 되는데요. 충분하게 한 여기서 10에서 20% 이상은 더 갈 수 있는 뭐 60, 70조, 80조도 좀 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표 자체가 아마 뭐 100조는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회사 내에서 목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네이버가 앞으로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저는 이제 실적은 잘 자리 잡아줬어요. 주식 분할을 해야 된다. 무조건. 주식 분할을 하면서 한 번에 레벨업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미래 가치를 봤을 때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외인들 흐름 자체가 오늘 좋았지만 어제도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많은 수량들을 매수를 쌍끌이 매수라 그러죠.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대응해주면서 한 달 동안 100만 주 이상의 매수를 보여줬다는 거. 기관과 외인 개인들의 매수세를 싹 잡아주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을 거고 충분하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고요. 뭐 연기금의 매도세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죠. 연기금의 한국 그 증시에서의 그 투자 비율 자체 연기금 내에서 한 17.6%가 작년 말 기준으로 체킹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2200포인트 위에서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하는 모습들. 그래서 기간 중에서 연기금은 처리해야 될 자금들이 한 일주일에 한 5천억에서 1조가량씩 이제 비우고 있는데 아직 1조 정도 남은 거, 1조 좀 넘게 남은 것 같아요. 그 물량들은 앞으로는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살짝 걱정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외인들의 조금 종목 상승을 믿어보시고 특히나 네이버는 외인이 들어올 때 종목의 상승이 좋습니다. 그래서 외인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S맥인데 이게 또 오늘 4% 정도 올라줬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그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오늘 보면은 뭐 관련주들 녹십자도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원체 잘 가기도 했었고 S맥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다이노나 금호이치와 합병 이후에 우회 상장을 전망되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잡힌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보니까 오늘 외인 쪽에서 92만 주가량 싹 끌어담는 모습이고 최근 되게 재밌네요. 주가가 한바탕 튀려 그러나? 자, 22일부터 해서 외인이 30만 주, 26일 날 60만 주, 27일 날 약간 정리했지만 이때 시장이 워낙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매도세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많이 팔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사고 오늘 싹 끄집어 당겨버립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하네요. 근데 주가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 움직임이 약해요. 내일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려칠 가능성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이래저래 어찌됐든 S맥은 테마성 흐름을 끼고서 한번 튈 때마다 무섭게 올려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실적 자체가 탄탄해요. 저도 이 종목을 가족분들에게 추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언제냐면 요 당시 배 아픈 얘기 좀 할 텐데 이때 샀어요. 샀는데 언제 팔았냐면 이때 팔았어요. 네, 재미를 못 봤죠. 한 달을 넘게 기다 보니까 재미를 못 봤는데 결국 가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던 종목이긴 한데 어찌됐든 그때 당시 추천했던 이유가 실적에 대한 포인트 너무나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 1,600억이었는데 올해 반기가 1,560억이었어요. 매출이. 영업이익이 작년이 100억, 올해 반기가 181억. 네. 순이익도 마찬가지. 순이익이 작년 적지 않은데 올해 400억. 올해 너무너무 좋은 실적이었기 때문이죠. 순이익만 따져보자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선은 종목 자체는 뭐 이런 혈장 치료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회사 자체가 펀더멘탈적으로 너무나 튼튼한 종목이라 외인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종목은 그냥 단순하게 테마성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실적주로서 한바탕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만간 한바탕 할 것 같아요.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던 네이버와 S맥까지 저희 김선윤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외국인이 순매도했던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현대모비스와 휴마시스입니다. 각각 5%, 2%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현대모비스는 또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현대 허로템이시잖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가 있을까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네.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자동차 업종으로 한번 좀 묶어보고 싶은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는 일단 8%가량 상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LG화학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느 기업이든 간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도 실적 발표가 나오면 떨어지고 실적 발표가 안 나오면 실적이 양호하지 않으면 양호하지 않다고 떨어지고 추정치보다 기대치보다 너무 높지 않아서 또 떨어지고 오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한번 차트상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추세 하단선 라인 한번 이렇게 잡아보고요. 그와 동일하게 평행한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면 지금 추세 하단부와 상단부를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가격 권역대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추세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상승을 주는데 추세 상단부에서 다시 되돌림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마침 추세 상단부에 근접하는 날인데 오늘 여기를 맞고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나왔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한 매수가 들어온다. 예년 같으면 이 추세 상승선을 뚫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장세인데 지금 뭐 기관이나 기타 법인이나 개인들 무조건 팔자세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1년치 수익률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미 북클로징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시장에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추세 상단부 도달했고 잠정 실적치가 뭐 그렇게 크게 서프라이즈가 아니다라는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지금 이 박스 안에서 추세 안에서만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뭐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추세선을 딱 따라서 가시면 되는데 이 추세선을 막고 바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년 같으면 이제 배당주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바로바로 이제 추세 상단선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와줘야 하는데 추세 하단부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이 추세 상단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되돌려주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데 예년 같으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매매에 있어서 매수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셔서 추세 상단 부분에 진입하는 종목들 분명히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KB금융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종목들 모두 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실적이 더 앞으로 좋아지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조정장에서 조금 속쓰린 모습으로 뭐 연말까지도 가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실적이 좋더라도 지금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 보면 코로나19 재확산이 유럽이나 미국 주요국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진단키트와 관련된 섹터 전반에 있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휴마시스를 봤을 때 주의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3,000원, 2,000원, 500원, 3,000원 초반에서부터 지금 18,000원, 15,000원 권역대까지 뭐 쉬지 않고 올라간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권역에서 강한 상승을 주었기 때문에 이 상승분을 소화하는 데 기간도 필요하고 가격 조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승률이 500% 이상 육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거는 국내 대주주 요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차익 실현이 무조건 나온다. 그런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함, 그런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큰 상승이 나온 종목에 있어서는 주가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분명하게 동반되어 온 것이 뭐 주식 시장 역사상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거의 드물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서 연말 장세까지는 크게 상승한 종목을 쉽게 따라 들어가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휴마시스도 마찬가지로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지금 121선도 깨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서 좀 연말 장세에는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아무리 실적이 있고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상승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도 지금까지 급등해온 종목은 조금 더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이 선택한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만도 순매수, 삼성물산 순매도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테스 순매수, 케어랩스 순매도 나왔습니다. 네, 일단 기관들이 오늘 매수를 했던 종목들이 좀 올라줬어요. 만도가 1.5%, 테스가 5.4%가 올라줬는데 만도는 또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 만도 하면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랑 함께 보셔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죽지 않는 한 뭐 만도의 주가도 이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기아차 3분기 강한 호실적 발표를 했죠. 빅베스, 즉 엔진, 세타 엔진에 관련된 그 충당금 이슈를 아예 그냥 실적으로 다 이제 한번 묻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한 호재 속에 동반해서 만도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보는데 이 상승을 주도한 상승을 주도한 수급 주체가 기관이었다라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 만도에 대해서 보유자분들께서는 예의주시를 하실 수급은 연기금, 투신 이렇게 보시고 이 두 수급 주체들, 사모펀드까지 이 수급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기관 자금들 매수가 잡혀준다고 하면 조금 일시적인 하락,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크지 않고 기관 수급이 매수로 계속 이어준다고 하면 추세선을 길게 보셔도 되고 짧게 보셔도 되는데 지금 전 고점 영역을 이제 다시 한번 막고 테스트를 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 분명히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강한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는 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신차 출시, 페이스리프트도 그렇고요. 신차 출시에 있어서 그 반향까지 한번 보시면 만도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주가 추이와 함께 상승이 상방으로 가는 것이 확률적으로도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도의 최대 주주 한라홀딩스 한번 힌트 삼아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만도 주가가 올라가면 한라홀딩스 주가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한라홀딩스가 다시 한번 제자리로 되돌림이 나온다. 박스권 장세에서 되돌림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만도는 올라가는데 한라홀딩스가 지금 이 박스권 장세에서 다시 추세 저점으로 향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매수 찬스가 된다라고 한번 참고 삼아서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테스 보겠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 증권사 보고서는 상반기 대비 3분기나 4분기 모두 영업이익이 조금 상반기에 비해서는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테스 같은 기업도 지금 추세선을 한번 크게 뭐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저점 구간대에 다시 한번 지지해주는 모습들은 이렇게 확인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도 신규 접근이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점 구간과 평행한 선을 놓고 상단부에다가 한번 걸쳐보면 지금 이러한 한 이 정도의 라인이 한번 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라인이 그어지고 또 한번 평행한 선을 긋고 이제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왔을 때 라인까지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구간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고 테스 같은 경우에 지금 강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이 홀로 매도를 한 부분인데 이 추세선을 찍고 상승을 하는 첫날, 크게 상승하는 첫날인데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들 지금 베스트 트레이딩맨이나 서울경제TV를 꾸준하게 시청하신 시청자분이시라면 지금 이 추세선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들 속에서 지금 이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팔아야 되는 자리인가 사야 되는 자리인가 그 정도의 이제 분별은 꾸준한 애청자시라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급에서 강하게 기관이 잡아줬다. 그리고 개인만 홀로 매도했다. 오늘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보유자분이시라면 다시 한번 추세 상단선인 지금 27,000원 선까지 뭐 어느 정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세선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추세 상단에서 매도 자리, 추세 하단에서 매수 자리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좀 이용하신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수급의 주체가 기관이 강하게 끌어당겨주는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 추세선 안에서 어려운 장세에서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힌트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는 이 차트 보실 때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정말 이해가 더 쉽게 된 그런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수익 노려봐도 괜찮다라고 정리해 볼게요.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관이 매도했던 종목들도 만나봐야겠죠. 아까 삼성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삼성물산과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케어랩스 김선윤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삼성물산부터 좀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오늘 보니까 기관들이 3거래일 연속 강매도세인데 18만 주 가까이 오늘 매도가 19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요. 어제도 한 16만 주가량, 그제도 한 16만 주가량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날, 이때 또 강한 상승을 줬던 이유가 별이 하나 져서 그런 흐름이었는데, 자 우선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삼성물산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가 삼성물산의 이제 그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을 열어보면 이해가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재용 왜 8인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가는지에 대한 이유도 아실 것 같고, 당연히 주가 상황이 좀 향후 미래를 봤을 때는 더 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왔지만 딱 열고 보니까 상속세에 대한 부분 6년 동안 나눠서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당장에 있어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좀 끝난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끌어올렸지만은 빠르게 정리하고 좀 나오는 모습인 것 같고요. 기관들 중에서도 지금 살펴보자면 가장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26일 날 들어왔던 부분에서 투신권과 연기금 쪽의 매수가 가장 강했어요. 근데 연기금은 아직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남아있는 것도 같고요. 대부분의 기관들이 아직 물량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금융투자 쪽은 정리를 다 끝낸 상황이고 사모펀드 쪽에서 정리를 끝낸 상황이라 투신 쪽, 펀드 쪽과 보험 쪽, 연기금 쪽은 조금 장기적 추세로 더 가져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삼성물산, 그러니까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의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서 잘 정리를 해서 너무 이렇게 이슈를 잡으면 되잖아요.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것보다도 빠르게 정리하기보다는 그냥 배당을 통한 좀 이슈를 통해서 자금 확보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배당 일부와 주식을 일부 정리하는 그런 포인트로 같이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성에서의 문제 해결, 이 지배구조 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나라 현재 이 구조상으로 법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조금 수정이 될 것 같고 상속세에 대한 부분도 조금 수정이 될 것 같고, 사실 OECD 국가 36개 중에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가 한 12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평균 상속세가 20% 정도 될 겁니다. 실적으로 따져보자면 우리나라가 사실 OECD 1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속세가 좀 많은 국가 중에 좀 하나인데 이게 좀 빠르게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배당 확대 정책을 통한 모습이 나올 거고, 그로 인해서 삼성물산이나 전자나 아직 삼성바이오는 배당이 없긴 하지만 내년부터 완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이제 완전 꽃이 피는 시기이기 때문에 배당 이슈가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저래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 배당 확대가 된다면은 외인들이 대규모의 매수가 확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죠. 오늘 사실 기관들이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 외인들은 3거래 연속 매수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건대 삼성그룹 내에서의 배당 확대 정책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로 인해서 외인들이 눈여겨볼 것이고, 이게 바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삼성뿐만이 아니라 현대 계열도 마찬가지로 배당 확대 포인트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코스피 지수를 3,000포인트, 4,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향후 내년부터 해서 굉장히 강할 거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서 우선은 기관이 팔았다고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조정 나오면은 다시 매수가 들어올 테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다음에 케어랩스인데 소식이 이제 200억 규모의 그 전환사채 4회차 발행 이슈가 있었습니다. 200억 정도였고요.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거고 표면이자는 1% 만기 1%네요. 가격이 이제 8,420원인 상황인데요. 납입일을 잠깐 체크해 보자면 어디 갔니 납입일? 한참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볼게요. 잡히지가 않네요. 자, 어찌됐든 케어랩스 쪽에서 2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1년 뒤에 물량 전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케어랩스 시총 자체가
1,400억인데 200억 규모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당연히 한 15에서 20% 정도 이상의 상승은 그릴 수밖에 없어요. 시총 대비의 비중을 맞춰본다면은. 그래서 다른 것도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시총이 1,000억인데 2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할 경우에는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포인트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캐럿앱스가 오늘 상당히 급등을 했지만 이게 굉장히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자금이 납입이 되고 자율공시로 납입 완료 공시가 뜨면은 또 한 번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해봤을 때 케어랩스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주가 상승은 조금 계속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기관들은 오늘 사실 급등 나오자마자 정리를 해버렸는데 이게 어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갑자기 물량이 나왔는데 이게 물량 자체가 오늘 나온 수량 자체가 기타 금융 쪽에서 80만 주 가까이 나왔거든요. 투신 쪽이랑 같이 해서 또 기타 법인 쪽에서도 50만 주 가까이 나왔는데 이게 전환사채 물량인지 지금 자세하게 체크는 해봐야겠지만은 아마 그 물량 같기도 합니다. 보니까 8월 14일에 전환 청구됐던 물량이 있는데 이게 49만 3천 주 정도가 되는데 그 물량이 아무래도 좀 기타 법인 쪽 물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들고 있다가 안 판 것 같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뭐 주식 및 선택권 행사 물량들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좀 뒤져봐야겠지만 전환 청구 행사했다가 참고 있다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참고 있다가 잘 들고 있다가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월 달이나 나와 있던 가격 자체가 행사가가 좀 높기는 한데 14,000원이긴 한데 급등 나왔을 때 이거 손절을 쳤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물량 소화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악성 물량이 일부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케어랩스의 기간 매도는 악성 물량의 소화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향후의 주가를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에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갖고 계시거나 관심 가지시는 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개인의 선택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개인들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양시장에서 개인들은 SK텔레콤과 미코바이오메드를 사들였고요. 아모레퍼시픽과 CMG제약은 순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보통 개인들이 사면 그 주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SK텔레콤과 미코바이오메드 개인들의 선택이 옳았을지 바로 여쭤보죠. 위원님 어땠을까요? 이게 SK텔레콤이 조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아요. 잠깐 같이 볼게 LGU 플러스 어떻게 되고 있나요? LGU 플러스도 밀렸고 KT도 네, 좀 흐름이 안 좋았어요. 뭐 시장 자체가 좀 좋지는 않았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개인들의 매수세가 3거래일 강했고 오늘 보면은 외인과 기관이 양매도가 나왔고 외인이 10월 들어서 계속 매도하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사실 SK텔레콤은 전통적인 배당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배당주를 사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시장 빠지면서 내려온 상황에서는 물 타야 될 정도의 또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물을 타시지 않았나 개인들 분 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외인들이 워낙 급하게 털었어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집어 던졌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외인들이 어제 뭐 오늘 뭐 계속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추세적으로 보면은 거의 바닥자리는 좀 확인한 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우선은 내일 시장에서의 코스피의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상승 쪽 분위기 타면서 좀 안정되면서 이번 주 안으로 해서 조금의 플러스권은 유지가 돼야 되고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해서 한 23만 원대 이상의 흐름이 나와줘야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필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개인적인 소견인데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오셨다가 시장이 빠져서 또 외인들도 그냥 좀 손절 처리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온 것 같고 개인들은 그 물량을 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걸어놨는데 받아진 느낌이에요. 딱 그 수준이라 외인이 들어와야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SK텔레콤이. 그래서 외인들의 좀 매도 흐름이 멈추고 들어올 때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오히려 비중 확대에 대한 포인트가 옳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어유. 자,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좀 올라왔는데, 자, 네. 이 종목은 코넥스에 있다가 10월 이번 달 22일 날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수급창을 보시면은 10월 22일부터 해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이게 첫 상장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장하고 나서부터 외인 계속 팔았죠. 기관 계속 파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개인만 계속 샀어요. 개인만 계속 샀는데 계속 빠지다가 오늘 올라왔던 게 요즘에 이제 어제 오늘 비롯해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덩달아 같이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안 오른 것 같긴 하지만 원체 많이 빠져서 오늘 8%가 오른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 종목이 사실 개인이 매수 들어와서 올랐다. 그리고 사실 이게 그 보호예수 물량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방해하는 요인이 좀 될 수도 있고 좀 뜯어봐야겠지만 혹여나 그 전환 청구 물량들이 있는지 전환 청구 행사가 10월 23일 날 있었네요. 자, 38만 주가량이 전환 청구가 10월 23일 날 있었는데 살펴보니까 언제 상장일이냐면 11월 17일입니다. 11월 17일 날짜로 보자면요. 언제인가요? 다음 화요일이네요. 화요일이면 이 거래일 전이니까 11월 13일 금요일 날 공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사채 물량에 전환 청구된 물량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일반 공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아마 물량들이 쏟아 나올 것 같긴 한데 단가가 또 6,400원이야 또. 네, 그래서 수익률로 따져보자면 거의 뭐 한 80% 이상 육박하는 또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90%까지. 그래서 우선은 미코바이오밴드는 그 물량에 대한 좀 우려감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있어서 반등을 주더라도 약간은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상장하는 날 잡으신 분들이나 바닥에 잡으신 분들 한 10월 둘째 주 초반에 급등이 좀 올라오고 잘 마무리가 그때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꼭 정리하셔가지고 현금 확보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개인이 매수를 했던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잘 해주시는 이런 흐름들 노란톡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시장 이야기까지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인들이 순매도했던 아모레퍼시픽과 CMG 제약입니다. 두 종목 모두 개인들은 순매도했지만 오늘 상승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또 바닥을 다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좀 봐주시죠.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제가 나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나 봐요. 네, 자 아모레퍼시픽부터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제가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차트를 이렇게 조금 1년 이상, 2년 정도 길게 열어두시면 최저점이라고 이렇게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 화살표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쳐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의 자리를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사이를 이제 다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을 이렇게 하면 저점이 형성되는데 이 저점 구간에서가 추세 하단부의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 이 하단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수하실 때 한번 연습도 해보시고 유의를 해보시면서 한번 매수 접근을 해보시면 좋고요. 네. 동일하게 평행한 선을 하나 그으시고 이렇게 상단 고점 영역에다가 한번 갖다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이 큰 구간에 슈팅 나온 부분들은 조금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단 부분, 추세선 상단 부분들을 크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만 놓고 보면 차트상 놓고 보면 이 박스권 안에서 추세선 안에서만 움직이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지금 화장품 대표 기업인데 해외에서 뭐 매출이 일어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 추세선 상단 부분을 도달하지도 못하고 지금 수개월째, 약 한 3개월째 계속 하단부만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뭐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상승이 유의미한 상승이길 바라봅니다. 한번 이 구간에서 추세 하단부를 터치했으니 어디까지 상승이 올라가는지 아주 지금 딱 추세 하단부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 하단부에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모습들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상승의 원인이 뭐냐?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관련된 부분인데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 상회하는 모습이
컨센서스는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군,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이번 연도에 얼마만큼의 매출이 일어났는가, 그 매출을 기반으로 영업이익률은 과거의 영업이익률을 대입해서 영업이익률은 대략 이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컨센서스 추정치인데, 그 추정치보다 조금 뭐 하회를 하든 상회를 하든 이 보고서 안에 나와 있는, 오늘 잠정 실적을 보고 보고서 안에 나와 있는 모습들은 뭐냐면, 이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매출을 담당하는 매장들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 상반기 구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에서 예측한 영업이익률보다 이번 잠정 추정치에서 나온 영업이익률이 괜찮았다라는 긍정의 시그널이 나왔다는 그 부분이죠. 그 시그널 덕분인지는 몰라도 기관들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연기금, 투신, 그리고 금융투자, 사모펀드까지 이렇게 매수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 매수하는 부분들에서 보면 앞으로 한한령 때문에 주가는 여지없이 여태까지 빠졌죠. 한한령 이슈부터. 지금 그 한한령이 해제되는 그 포인트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번 기점을 삼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모습은 광군제 있죠.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 그때 화장품에 대한 이슈 다시 나오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본다면 기관들에서 땡겨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정찰병을 하나 보내보겠다. 한 주 이렇게 막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10주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데, 지금 이 아모레퍼시픽도 정찰병을 한번 보내볼 만한 추세선상, 그리고 추세 하단 부상, 그런 위치가 딱 되지 않았나. 하지만 본격적으로 상승이 오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한한령 해제 이슈, 그리고 매출의 확대가 되려면 코로나19 여파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인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CMG 제약인데요. CMG 제약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돼서 뭐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윗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내려와주는 모습들이 꾸준하게 반복되고 있고요. 지금 상당 고점 영역 이 구간이죠. 약 4,700원. 그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는 부분들은 나온 기록이 없습니다. 덱사메타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CMG 제약이 함께 동반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장약 파모티딘이 코로나19에 조금 이제 경증 코로나19의 증상을 개선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어느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하게 윗꼬리를 남기지 않고 끝까지 강하게 상승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오늘 지금 개인만 팔고 기관들이 매수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덜컥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사야 되나? 라는 부분들, 절대 이 추세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한 일의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이 구간 위에서는 절대적으로 4,700원 위에서는 절대 매수 접근을 하시지 마시라라고 한번 분석하는 의미에서 CMG 제약은 접근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 기대감이 있고 CMG 제약은 매수 접근을 좀 자제해보자. 이렇게 좀 엇갈린 반응으로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마켓 초이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생활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슬기로운 주식생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귤을 넘어서 천혜향,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한라봉, 무등산 수박이요. 무등산 수박, 그리고 샤인머스켓,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과일들 잔뜩 쌓아놓고 여러분들 겨울 풍성하게 나실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선윤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오늘 종목 뭘까요? 네, 오늘 종목 다 아실 거예요. 시젠입니다. 자, 시젠 가지고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니냐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가 며칠 전에 아침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 시젠도 사실 오늘 아침에서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시젠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 시젠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진다키트 관련해서 원체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3분기 매출이 예상이 3,000억 이상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1,8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4분기 때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유럽 증시가 또다시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미 선물 시장도 지금 밀려주면서 큰 폭은 아니지만은 다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 유럽발 봉쇄 조치도 그렇고 이 마스크도 그렇고 진단키트도 그렇지만 전쟁을 대비한 꼭 비축 물량처럼 이제 정부에서 좀 쌓아둬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앞으로의 좀 정부에서의 지원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시젠 같은 경우가 올해 전체적인 연말까지의 실적 기준으로 계산을 봤을 때 PER 10배 정도예요. 딱. 그러면 이 종목이 이렇게 저평가될 이유가 있나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굉장히 쌉니다. 적정 주가 수준을 본다면 한 5, 60만 원 가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비록 짧게 30만 원을 잡긴 하지만 충분하게 더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상당히 많은 분들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뭐 시젠뿐만이 아니라 뭐 랩지노믹스, EDGC, 뭐 수젠텍 등등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다 아마 당분간 흐름을 굉장히 잘 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게 사실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계약 취소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전체적인 지금 시장 분위기를 탄다면 유럽의 이제 코로나에 따른 봉쇄 조치들 영향들 좀 이슈 맞춰본다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니까. 그래서 이슈가 소멸되더라도 실적 이슈로 다시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커요. 그래서 충분하게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목표가를 제가 우선 시즌은 30만 원 잡지만 뭐 2에서 3% 정도 많으면 5% 정도 수익 나면 정리하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송 종목은 방송 종목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리딩을 계속적으로 해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방송 종목은 한 적당한 수익이 나신다면은 수익 실현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고 수익적인 종목도 많거든요. 이 방송에 드린 종목들 아직까지도. 그래서 우선은 뭐 이래저래 오늘 시즌을 갖고 나왔는데 당분간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진단키트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 힘내시고 시즌이 대장주로서 잘 이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명인 것 같아요. 아침에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오늘 김선윤 위원님의 종목은 시젠이었습니다. 적정 목표가를 보고 적정 주가를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시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뭐 방송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긴 했지만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 적게는 뭐 한 자릿수 수익률부터 많게는 두 자릿수 수익률까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함께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천혜향 사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죠. 그 네. 종목 지금 바로 알려주시죠. 네, 먼저 1, 2, 3, 4단계 오늘은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상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저점들을 연결을 하면 종목이 지금, 어떤 네. 종목이죠? 자, 제가 가지고 오늘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와, 네, 원익 원익 IPS 고요. IPS. 네, 맞추신 오늘 분 있나요? 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급급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했는데 늘 이 시간만 되면 시간에 쫓기는 그런 그러니까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하세요. 네, 오늘 이 원익 IPS를 제가 샅샅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빨간색 선 두 개를 연결을 하시고요. 추세선 똑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추세선을 놓고 상단부에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단부 위쪽으로도 슈팅 나오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선 하나를 더 긋고 그 위로도 하나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추세선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빠르게 살펴보면 뭐 추세선 중간 상단 부분을 맞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횡보하고 다시 그 최고점 슈팅 라인까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다시 한번 코로나 저점으로 이탈을 했다가 뭐 추세선 상단 하단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하락한 구간입니다. 지금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상승 전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그 이슈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종목의 이제 재무사항입니다. 재무사항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 매출액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얼만큼 나오고 있는가, 이 두 부분을 꼭 실적을 체크하셔야 된다. 숫자로 증명되는 기업들, 그리고 추세 하단에 있다면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전년도 411억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65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60% 정도 초과 달성을 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 매출이 어떻게 될까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업체잖아요.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지금 매년 10월, 11월이면 이제 그 다음 해 연간 시설 투자 규모를 발표해 주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시설 투자를 35조 원 규모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전년도 29조 원보다 21%가량 증가한 부분이고요. 반도체 부분에만 28조 9천억 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증설 기대감이 원익 IPS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에도 4조 3천억 원가량 그 투자를 한다고 삼성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원익 IPS는 모두 다 하고 있죠. 반도체 공정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분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지금 나온 공시를 한번 살펴보면 원익 IPS에서 지금 풍문, 보도에 대한 해명이 있는데 지금 당사는 디스플레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메스, 주식회사 세메스의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이 세메스가 어디냐? 삼성전자의 자회사입니다.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인데 세메스라는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중국 시장을 한 번 더 공략한다. 매출 증대와 수익 증대를 이루겠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엿보면 좋겠는데요.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서로 계약의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세메스는 원익 IP로 온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뉴스에 보시면 지금 국산화한 그 장비가 있습니다.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에 조금 한번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부분이 금속 메탈 CVD인데 이 부분이 공정 중에서 반도체 핵심 8개 공정 중에서 한 공정, 금속 배선을 정리하는 공정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흡착 증설 쪽에도 이 공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일본에서만 갖고 있던 기술력이었는데 어마어마한 그 이후에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라고까지 한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 구간에 모두 다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충분하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오늘장 한 6%, 7%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 갭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짧게 본 종목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 동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오픈 채팅방에서 네. 가족방 분들께만 발송된 모멘텀 투자 레터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멘텀 투자 레터에 제가 가족방 분들 초대해서 투자 레터를 발송드리고 있는데 오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오늘 제가 방송 이후에 원익 IPS로 작성한 투자 레터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방에 오셔서 남은 부분들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4만 원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만 9천 원 보고 있습니다. 추세선 하단부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들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저희 거래자들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수연 앵커와 저의 이 잘 맞는 합이 오늘로 마지막이어가지고 위원님들 너무 슬프시죠? 영혼이 너무 없으시고 저는 정말 아쉬운데. 네, 저희는 진짜 아쉬운데 양옆에서는 지금 빨리 끝내달라고 다들 그러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이 다음 주부터 조금 새롭게 개편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새롭게 런칭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명품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